우리는 본능적으로 괴수물에 끌립니다. 에일리언, 프레데터, 킹콩, 쥬라기 공원, 조스를 한번 보십시오. 공룡, 상어, 돌연변이, 생물종, 외계인이 등장하기만 해도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 괴물들이 인류를 먹이로 삼는다. 와, 이건 정말 대박이죠. 미즈타니 켄고의 동명 만화를 쿠라이시 유가 스토리를 쓰고 이나베 카즈가 그려낸 만화 식량인류는 이러한 사례로 완벽한 작품입니다.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이 인류를 식량으로 삼는다는 뼈대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음모론이 추가돼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가 진행되거든요. 시작도 좋고 결말의 반전도 개연성을 확보하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해서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 연재를 시작해서 7권으로 완결됐으며 인기를 바탕으로 속편도 발간됐죠.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이 인류를 식량으로 삼는다는 소재는 식량인류가 최초는 아닙니다. 40년 전에 이 소재를 그대로 적용해서 초대박 난 사례가 이미 있죠. 바로 미드V입니다. 1985년 여름에 미드V가 KBS에서 방영됐을 때 그 충격과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여름 특선 드라마로 편성돼서 방영된 5부작은 이미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뿌린 뒤였기에 입소문이 파다한 상태였고 예고편도 충격적이어서 볼 것이라고는 TV밖에 없던 당시에 무지막지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았던지 종영 후 얼마 안 가서 주말 오후에 재방송을 했고 후속작인 19부작 TV 시리즈가 그해 11월에 방영됐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종편과 케이블에서 여러 차례 재방을 할 정도였습니다. 줄거리는 식량인류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들은 평화적인 교류를 희망합니다. 외계인들이 인간과 흡사한 생김새였기에 인류는 그 주장을 믿지만 외계인은 인간들을 몰래 납치 가공해서 식량으로 삼고 지구의 물을 퍼가는 등 본색을 드러냅니다. 애초에 이들은 육식성 파충류로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인간과 비슷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자 출신 마이크 도노반을 비롯한 지구인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며 승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류도 친외계인파와 반외계인파로 나뉘며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아기가 태어난 등의 충격적인 내용도 등장하죠. 이 드라마 최고의 배역은 단연 마이클 도노반 역의 마크 싱어와 다이애나 역의 제인 배들러였습니다. 특히 다이애나는 섹시한 외모와 잔혹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인기의 끝판왕이었죠. 다이애나가 쥐를 통째로 삼키는 짤은 지금도 돌아다닐 정도니까요. 그런데 식량인구는 V보다 더 과감하고 더 적나라한 작품입니다. 자, 이제 식량인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등학생 이에는 친구 카즈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최면가스에 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납니다. 두 사람이 깨어난 곳은 알 수 없는 액체를 먹으며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인간들이 모여있는 장소였는데 일꾼들이 이들을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주요 사건들을 지켜보는 관찰자에 가깝습니다. 이에와 카즈는 사마귀를 닮은 거대한 괴물을 피해 도망친 끝에 나츠네와 야마비키를 만나는데 이 두 사람이 이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네 사람은 숨어 있다가 괴물들에게 발각돼서 도망치던 중에 오래전 이곳에 잠입했다 갇힌 기자 오구상을 만납니다. 오구상에 따르면 이곳은 고방사능 폐기물질 처분소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을 납치해서 살을 찌운 후에 외계인에게 공급하는 식량 공급소였습니다. 지하 3층 아련실에는 외계인들이 정부 고위 관리들과 협상을 맺고 인류를 납치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총대신과 고위 관리들은 외계인 퀸을 방문해서 하루빨리 지구온난화를 해결해달라고 애걸 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외계인들이 도착한 후에 심해 깊은 곳에서 발생시킨 메탄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외계인들은 지구에서 아득히 먼 별에서 초고도 문명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지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명이었지만 너무 많이 먹고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성이 황폐해지고 맙니다. 멸종위기에 몰린 외계인들은 우주 곳곳으로 탐사선들을 보내 행성을 찾는데요. 그중 지구에 도착한 탐사선의 조사원은 유인원을 모성에서 올 본대를 위한 식량으로 적합하다고 보고 유전자 개량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이었던 거죠.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외계인들이 원래는 미남 미녀의 날개를 가진 천사 같은 모습이었지만 우주 탐험에 견딜 수 있도록 위피를 바꾸면서 지금처럼 괴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그런데 이 설정에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굳이 인류를 식량으로 삼은 이유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외계인의 먹성이라면 인류보다 더 살이 많고 번식력이 좋은 동물을 식량으로 삼는 게 맞죠. 불과 몇 개월이면 성체가 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20년 가까이 걸리는 데다가 살의 양도 그다지 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식량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주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명이니 이토록 기괴한 모습으로 외모를 바꾼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주여행을 맨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선을 타고 하는데 굳이 외골격을 왜 바꾸나요? 게다가 흉하디 흉한 모습으로 말이죠. 이건 아니죠. 이 만화의 진짜 주인공은 나츠네와 야마비키입니다. 나츠네의 엄마는 이곳에서 외계인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증식종으로 실험 중 실패하고 임신한 채로 도망친 실험체였습니다. 추적자를 피해서 나츠네를 키우다가 세포 이상 증식으로 죽고 말죠. 나츠네는 엄마의 복수를 위해서 스스로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세포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서 20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6살입니다. 나츠네야말로 외계인들이 바라던 완전 증식종이었던 겁니다. 야마베키는 이 작품에서 가장 기괴한 캐릭터입니다. 엄청난 천재이며 쾌락주의자지만 상식과 윤리 따위는 무시하는 일종의 사이코패스죠. 유나기웰의 총수 키류 교수의 사위이자 제자였으며 놀라운 연구 성과로 키류 교수를 세계적인 연구자로 만들었습니다. 야마비키가 다른 제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자 키류 교수가 질투한 나머지 방사선실에 집어넣어 죽이려 하지만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망가진 유전자를 다른 동물 유전자로 치료하고 그 동물들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외계인을 멸종시키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인물이죠. 이즈미 소장은 기구한 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나츠네를 산탄총으로 쏘아 죽이지만 그의 과거를 생각하면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이곳 소장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서 정착했습니다. 이즈미가 나츠네의 엄마를 아무것도 모른 채 풀어주는 바람에 외계인들은 그 벌로 이즈미의 아버지를 포함한 직원 300명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이즈미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외계인들을 멸종을 시키기로 결심합니다. 전기를 끊고 외계인들을 가둔 후에 서로 잡아먹도록 해서 멸종시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완전 증식종인 나츠네가 나타나면서 계획이 실패할 찰나였기에 나츠네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즈미 소장의 계획은 외계인 퀸의 사주를 받은 부소장의 개입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전기가 끊겨서 서로 잡아먹던 외계인들은 부소장이 문을 열어준 덕분에 전 세계로 날아가서 인간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세계 각국은 전멸 위기에 놓이게 되고 야마비키가 나츠네에게 외계인 멸종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야마비키의 제안이 실행되면서 외계인들이 다시 방사능 처리 시설로 돌아옵니다. 외계인들은 야마비키가 계획한 대로 병에 걸리면서 멸종하고 말죠. 몇 년 후 사회에서 카즈와 생활하던 이에는 저장소 부지로 돌아와서 추억에 잠기다가 야마비키와 나츠네를 만납니다. 꿈인 줄 알았지만 이에가 앉아있는 벤치에 그들이 적은 글귀가 있어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새드 엔딩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해피엔딩이었던 겁니다. 이 만화는 납치된 사람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사육되는 장면을 보여주며 생태계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공장식 축산에 대해 비판합니다. 인간이 식량으로 사육당하고 도축되는 과정은 현실에서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소, 돼지, 닭에게 행하는 일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불편한 질문에 직면합니다. 인간중심적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생명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부여한 거죠. 거대 권력과 시스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납치해서 식량으로 사육하는 시설을 일본 정치가들이 알면서도 묵인하는 장면은 국가나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수를 희생시키는 부조리함을 고발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사회의 어두운 이면이나 불편한 진실에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식량 인류는 인간의 가축화 설정을 통해서 현 시대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의 잔혹함과 인간 중심주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나아가서 환경 파괴와 거대 시스템의 비정함에 대해서 강력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북마전 평점은 7.5점입니다.